지수는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려다 멈췄다. 출입문 옆 철제 울타리에 하얀 비닐봉지가 묶여 있었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쪽지가 시선을 끌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손글씨는 삐뚤빼뚤했고 테이프는 이미 바람에 들썩이고 있었다. 그냥 누가 쓰레기를 잘못 버린 거라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 문장은 이상하게 마음을 끌어당겼다. 지수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대학을 자퇴한 후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3년을 버텼지만 결국 정리해고 당했다. 부모님과는 자주 다투었고 서울에 혼자 살면서 고시원과 비슷한 오피스텔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휴대폰 요금도 밀렸고 내일이면 건강보험도 끊길 예정이었다. 그래서 그날 편의점에 들른 건 저녁을 싸게 때우기 위한 선택이었지. 어떤 결심을 위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비닐봉지 안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머릿속이 멍해졌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울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다. 단지 그 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고 하얀 진돗견 한 마리. 너무 말랐고 털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이름표도 없고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 여기에 도착한 존재였다. 지수는 봉지를 풀지 않고 몇 발짝 물러섰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황은 명확했다. 여기에 있는 생명은 지금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냥 지나치면 아마도 내일쯤 누군가가 쓰레기로 버릴 것이다. 혹은 봉지 안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은 채. 그중 지수는 자신이 무언가를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느꼈다. 살기도 벅찬데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여력은 없었다. 병원비, 사료값, 예방접종,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과 마음. 그 어떤 것도 넉넉하지 않았다. 그녀는 봉지를 다시 들었다가 쓰레기통 옆에 내려놓았다. 멀리 가지는 않았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눈은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애원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기대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단지 이제는 아무것도 놀랍지 않다는 체념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마치 이미 세상에서 수없이 거절당해봤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그 눈을 그냥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결국 그녀는 봉지를 다시 들고 집으로 향했다. 한 손에는 미지근한 삼각김밥, 다른 손에는 조용한 생명이 담긴 봉지. 이 선택이 옳은 건지 감정적인 충동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그래도 한 번만 믿어줘라고 말하는 듯한 조용한 외침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봉지를 풀고 강아지를 꺼냈다. 그리고 잠시 그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기대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름을 떠올렸다. 이름을 지어주는 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행동도 없었지만 그 밤은 두 존재에게 있어 아주 긴장된 첫 만남이 되었다. 그리고 지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계획된 것도 준비된 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필요했던 건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욕실에 앉히고 오래된 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반응은 없었다. 물에도 놀라지 않았고 손길에도 피하지 않았다. 마치 무감각한 인형 같았다. 그녀는 샴푸도 쓰지 않고 따뜻한 물만으로 흙을 씻어냈다. 한참을 물에 젖은 채 앉아있는 강아지를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욕실 바닥에 마른 수건을 깔고 그 위에 강아지를 눕혔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눈만 깜빡이지 않고 열려 있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안 좋다고 느꼈다. 보통의 강아지라면 불안하거나 낯설거나 적어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너무 조용했다.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다.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 담요를 깔고 그 안에 강아지를 눕혔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밤을 지켜봤다.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잊은 채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집 앞에서 자동차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강아지가 움직였다. 번개처럼 상자 밖으로 튀어나와 소파 밑으로 들어갔다. 몸을 낮추거나 숨으려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에 쫓기듯 달아났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그 한순간의 반응은 너무 극단적이었다. 지수는 그 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라면 그 아이는 아마도 과거에 무언가를 들었고 그 소리와 지금의 소리가 겹친 것이다. 몇 시간 뒤 그녀는 강아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택시기사에게는 말없이 목적지만 말했다. 병원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대 위에 올려놓자 강아지는 미동도 없었다. 수의사는 몸을 살피고 눈을 확인하고 가슴에 청진기를 댔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보다 고개를 들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며 정신적인 충격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듣자 지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병원비를 물어보고 사료나 약을 받아들고 나올 때까지 무언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잠시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생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동안에도 강아지는 단 한 번도 울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강아지를 상자에서 꺼냈을 때 지수는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다. 여전히 텅 빈 눈동자였다. 이제는 그 공허함이 무섭게 느껴졌다. 이 아이는 단지 방치된 게 아니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듯했다. 감정도 기대도 반응도 사라진 채 그저 살아있는 채로 존재만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이름표가 없던 강아지의 목걸이 한 개 접혀있던 종이를 발견했다. 기름때와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한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달. 문득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그 존재에게 처음으로 의미가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달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수는 강아지를 다시 상자에 눕히고 조용히 이름을 속삭였다.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연결감에 가까운 감정.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기척 같은 것.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놓아버릴 수 없다는 생각만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만으로 지수는 다음 날을 준비했다. 지수는 그날도 병원에서 받은 사료를 부어놓고 조용히 상자 옆에 앉았다. 달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료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녀를 의식하지도 않는 듯했다. 아무런 반응 없이 숨만 고르게 내쉴 뿐이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간을 쟀다. 30분,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집안에서는 최대한 소리를 줄였고 문을 닫을 때도 조심했다. 달이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문제가 생겼다. 새벽 4시쯤 아랫집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상자 안에 있던 달이 갑자기 튀어나와 주방 구석으로 달려갔다. 지수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대로 멈췄다. 주방 테이블 아래에서 달은 몸을 말고 웅크려 있었다. 눈은 크게 떠 있었고 입을 다문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쫓기듯 숨은 모습이었다. 그 상태에서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달은 이미 공포 속에 갇혀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 손도 내밀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건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조용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달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지수는 물그릇을 천천히 달의 앞에 두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은 열어두었다. 한참 후 부엌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지수는 보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곧 멈췄고 그 뒤로는 다시 고요해졌다. 새벽 5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물그릇이 조금 비어있는 걸 확인했다. 사료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물을 마신 흔적은 분명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어쩐지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노트북을 켜놓고 일감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딱히 뭔가를 하려던 건 아니었다. 점심 무렵 달은 상자에서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경계는 있었지만 어제의 공포와는 다른 감정이 엿보였다. 지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닿지 않을 거리였다. 달은 그 손을 바라봤다.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지수는 그 행동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쩌면 달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피하지 않고 바라본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달은 어제와 달랐다. 그 사실이 지수에게는 충분했다. 작고 느린 변화였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지수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노트북을 켜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 달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달은 상자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점심 무렵 달이 고개를 들었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지수가 천천히 눈을 마주쳤다. 반응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이 먼저 눈을 떼지 않았다. 지수는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봤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달은 고개를 내리고 몸을 웅크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이 되어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불을 낮췄다. 지수는 상자 옆에 앉아 이름을 다시 불렀다. 달.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반응은 없었지만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그 작은 반응에 마음이 울컥했다. 반복해서 이름을 불렀다. 부르기 쉬운 음절이 입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밤 달은 상자에서 나와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걸어 나온 것도 아니었고 어슬렁거린 것도 아니었다. 단지 조용히 한 걸음 옮기고 멈춘 상태였다. 지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언가를 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달은 천천히 몸을 말고 웅크린 채 잠에 들었다. 눈을 완전히 감지는 않았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다. 지수는 불을 끄지 않았다. 그대로 밤을 보냈고 가끔씩 자리에서 일어나 물그릇을 확인하거나 조용히 문을 닫았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달이 몸을 조금 움직였다. 자는 중에 반사적으로 움직인 듯했다. 그 순간 지수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이제는 조금 안심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 근거는 없었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침이 밝았을 때 달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있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입가를 다물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달의 선택이었다. 이제 상자 밖도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았다. 지수는 사료를 다시 준비해 옆에 두었다. 달은 사료를 바라봤지만 다가가진 않았다. 대신 눈길은 지수 쪽으로 향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보고 있었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잠시 후 달은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돌렸다. 사료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먹지는 않았다. 그저 냄새만 맡고 다시 몸을 말았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먹지 않아도 괜찮았다. 냄새를 맡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과의 연결을 조금씩 복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달에게 담요를 새로 깔아주고 옆에 앉아 이름을 불렀다.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그리고 더 편안하게. 달은 고개를 들었고 짧게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은 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았다. 그 안에 아주 미세한 틈 같은 것이 느껴졌다. 지수는 그 틈을 느꼈고 그것만으로도 오래도록 숨을 참았다. 지수는 달과 함께 병원에 다시 들렀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달의 몸이 딱 멈췄다. 인기척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발소리 하나에도 눈을 크게 떴다. 대기실 한쪽에서 남성 보호자가 큰 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달은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지수는 조용히 달을 품에 안고 구석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수의사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달은 눈을 감아버렸다. 반응이라기보다는 포기한 듯한 자세였다. 체온을 재는 동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의사는 특이하다고 했다. 보통 구조견들은 낯선 환경에 예민해져서 과하게 반응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조용하다고.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나오자 달은 숨을 고르게 쉬었다. 돌아오는 길, 지수는 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가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아이를 보며 무엇이 이 조그만 몸에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뒤 달은 예전처럼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바닥을 응시했다. 지수는 그 옆에 담요를 펴주고 물그릇을 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몇 분 뒤 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웠다. 몸은 웅크려 있었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노트북을 닫고 달 옆에 조용히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달은 그녀가 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달이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지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눈은 뜨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아니었다. 단지 거리를 허용하는 태도였다. 그 순간 지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아이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중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손도 내밀지 않았고 시선을 고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며 가만히 있었다. 아침이 되자 달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사료 그릇은 비어있지 않았지만 물그릇은 다시 절반쯤 줄어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정리하고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달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귀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다. 짧은 설명과 함께 안정 중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몇 시간 뒤 담당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이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진을 보고 연락이 왔고 경험도 많은 가정이라고 했다. 지수는 대답을 미루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달은 지수의 방 앞까지 걸어왔다.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지수는 방문을 열고 달을 바라봤다. 눈빛은 조용했고 움직임은 없었다. 그날 밤 달은 처음으로 지수의 방 안에 들어와 잠들었다. 바닥 구석에 조용히 누웠고 지수는 불을 끄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 옆에 놓인 입양 문의서를 바라봤다. 서류에는 가족 구성원과 집 구조, 반려 경험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가 이상적인 조건이었다. 그런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수는 달을 다시 바라봤다. 여전히 조용히 잠든 모습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달은 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 구석에 조용히 웅크린 채 지수가 일어난 걸 느끼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수는 조용히 물을 갈아주고 담요를 개어 옆에 놔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시작되는 하루였다. 오전 중에 보호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제 문의했던 가족이 오늘 직접 달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시간이 괜찮다면 잠깐만이라도. 지수는 짧게 망설였고 마침내 시간만 알려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달을 바라봤다. 잠든 것 같았지만 눈은 반쯤 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지수는 그 안에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보호소에 도착했다. 달은 이동 가방 대신 수건으로 감싸 안겨 있었다. 차 안에서도 조용했고 보호소에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접수대 근처에서 누군가와 직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성의 목소리였다. 말투가 빠르고 컸다. 지수는 그 순간 달의 몸이 굳는 걸 느꼈다. 달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감췄다. 지수는 잠시 멈췄다가 직원의 손짓에 따라 바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서류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조그만 방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천천히 달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달은 움직이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입양을 희망한 가족은 10분쯤 뒤에 도착했다. 따뜻한 인상의 부부와 2명의 중학생 아이들, 그리고 사진에서 보았던 리트리버 한 마리도 함께였다. 그들은 정중하고 조용했으며 달 앞에서도 조심스러웠다. 지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모두가 배려했고 모두가 기다렸다. 하지만 달은 지수에게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다. 가족 중 막내가 간식을 내밀었다. 달은 냄새를 맡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지수 쪽으로 다가왔다. 가까이 기대지도 않았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단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지수는 손을 내밀어 등을 쓰다듬었다. 달은 움직이지 않았다. 직원이 따로 지수를 불러 입양 관련 설명을 이어갔다. 가족도 만족했고 조건도 좋았다. 하지만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고개를 숙였고 직원은 말을 멈췄다. 그날 저녁 지수는 달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서류는 그대로 봉투에 담긴 채 가방에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달은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낯선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이전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다.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달은 잠시 멈춰서서 지수를 바라봤다. 시선이 짧게 마주쳤다. 익숙하지 않은 눈빛이었지만 낯설지도 않았다. 그날 밤 달은 지수의 발밑에 자리를 잡았다. 이불 끝자락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었다. 지수는 불을 끄지 않았다. 컴퓨터 책상 위에 놓인 입양 서류는 여전히 봉투에 들어 있었다. 만지지 않았다. 열어보지도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달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지수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대고 앉았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다. 지수는 가만히 손을 들어 이마를 쓰다듬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아무 반응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선택은 미뤄두고 눈앞의 하루만 생각하자고. 달의 머리가 그녀의 무릎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밤이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달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눈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했다. 지수가 거실로 나왔을 때도 도망치지 않았고 구석으로 숨지도 않았다.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느림 안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고 사료를 준비해 바닥에 놓았다. 달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릇을 바라봤다. 오전 내내 지수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달은 천천히 따라다녔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시선은 자주 지수를 향했다. 지수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같은 공간을 함께 나누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 달이 처음으로 꼬리를 아주 작게 흔들었다. 단 한 번. 아주 짧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지수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다.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이 지나고 지수는 달을 데리고 보호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함께 나가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직원들이 달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다. 보호소 옆 마당으로 나갔을 때 달은 발을 몇 번 멈칫하며 내디뎠다. 땅의 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는 듯했다. 마당 한편엔 입양 대기 중인 강아지 2마리가 있었다. 골든 리트리버 1마리와 혼종 강아지 1마리, 이름은 테디였다. 테디가 먼저 달에게 다가갔다. 달은 몸을 낮추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대신 테디의 냄새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서로의 코끝이 닿았고 테디가 짧게 짖었다. 달은 가만히 서 있었다. 지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긴장을 풀었다. 달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테디가 다시 앞으로 다가오자 이번엔 달이 앞발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불안한 듯했지만 물러나진 않았다. 그 조심스러운 동작 하나에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였다. 달은 테디와 몇 초간 눈을 마주치더니 천천히 몸을 낮췄다. 테디가 옆에서 빙글 돌며 짖자 달이 살짝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다. 짧은 눈맞춤. 지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달은 다시 테디 쪽으로 몸을 향했다. 움직임은 어색했고 자세는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에너지가 있었다. 갑작스레 앞발로 테디를 툭 쳤고 그 반동에 몸이 휘청였다. 작은 소리에 달이 움찔했지만 도망치진 않았다. 대신 가만히 앉아 자신을 다시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작게, 아주 낮은 소리로 짖었다. 지수는 그 소리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달이 처음으로 자신의 소리를 낸 순간이었다. 그것은 경계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놀람이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란 듯한 새로운 감정의 흔적이었다. 달은 금세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순간이 남긴 무게는 컸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달이 누워있고 테디가 그 옆을 빙빙 도는 장면.
그 사진 안의 달은 더 이상 상자 안에 있던 강아지가 아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상과 이어진 존재였다. 그날 오후 지수는 그 사진을 조용히 앨범에 저장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달과 함께 집 앞 마당으로 나왔다. 산책이라고 하기엔 짧은 거리였고 훈련이라고 하기엔 아무 계획도 없었다. 그저 둘만의 걸음이었다. 달은 리드줄을 느슨하게 하고 걷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꼬리는 얀 올라가 있었다. 지수는 그 걸음이 낯설지 않게 뒤따랐다. 블럭을 몇 개 돌고 집 앞 잔디밭에 다다랐을 때 스프링쿨러가 갑자기 작동했다. 칙! 소리와 함께 물이 퍼졌다. 달은 멈췄다. 귀가 젖혀졌고 발이 바닥에 붙었다. 지수는 멈춰서서 달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달은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그리고 다시 한 발 더. 스프링쿨러를 지나왔을 때 달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들어 지수를 바라봤고 지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달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바닥에 얼굴을 살짝 비었다. 조용히, 부드럽게. 그 순간 모든 것이 충분했다. 3일 뒤 달은 갑자기 울타리 너머로 달려갔다. 지수가 뒤따라갔을 때 담장 아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달은 아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주변을 맴돌았다. 지수는 재빨리 119에 연락했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달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이의 부모가 도착했을 때 달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달을 꼭 안아주었다. 아무 말 없이 단단히. 구조대가 떠나고 사람들도 흩어진 뒤에도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달은 지수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처음이었다. 자신이 선택해서 올라온 자리. 지수는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날 선택한 거지? 달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골랐다. 고요했고 따뜻했다. 며칠 뒤 지수는 처음으로 입양 서류를 꺼내지 않았다. 어떤 문의도 확인하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한 줄을 적어 서랍에 넣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달은 더 이상 낯선 공간에 웅크리지 않았다.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발소리에 몸을 숨기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고 기다림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함께 견디는 마음이 필요했다. 달은 이제 상자 속에 남겨졌던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 걸어나온 생명, 누군가를 구한 존재,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숨쉬게 만든 존재였다. 지수는 어느 날 처음 만났을 때 달의 목에 달려있던 쪽지를 꺼냈다.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에는 한 줄이 쓰여 있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지수는 그 아래에 펜으로 또 다른 한 줄을 써 내려갔다. 이제 네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 달은 작은 몸으로 세상을 버텼다. 그리고 그 버팀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켰다. 우리는 종종 구해준다는 말을 가볍게 쓰지만 어떤 구원은 말없이 다가오고 어떤 만남은 우리 삶을 조용히 바꾼다. 한 생명을 지킨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간은 그 자체로 큰 의미이며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조용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은 생명 하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외면받고 버려졌던 존재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다시 숨을 쉬게 되고 결국은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변화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기다림, 침묵 속의 동행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또 다른 달을, 또 다른 지수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